자, 그러면 41번부터 48번까지 풀이 들어갈게. 봅시다. 지금 보시면 아래 두 내용이 참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다 간략하게 더 적어보면 투자가 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투자가 줄면, 그러면 이거 부정형이라고 표현할게. 투자가 줄면 수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이때 항상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 두 조건 가지고 어떻게든 3단 논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일단은 두 번째 맨 밑에 있는 이 조건을 대우를 적용시켜서 수출이 늘면 투자가 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엮어 볼 수 있겠지. 이 두 개를 엮는 거야. 수출이 늘면은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은 경제가 는다. 그러니 뭐였더라? 수출이 늘면 경제가 는다. 혹은 경제가 줄면 수출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놓고 이제 정답을 골라볼게요.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비교해보시면 수출이 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심리학자 제 알 바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데 가설에 의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성립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야. 그럼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정리해 볼게. A형인 사람은 B형이 아니다. 그리고 C형이 아닌 사람은 B형이 아니다. 그리고 C형인 사람은 D형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E형인 사람은 B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형인 사람은 E형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튼 A형인 사람은 E형이 아니다. 이렇게 끝맺이를 낼 거면 우선 3단 논법으로 이 주장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요 조건 앞에다 씁시다. A이면 B형이 아니다. 그리고 2가 아니면 2가 아니다로 끝나야 되니까 요 조건을 한번 대우시켜 볼게. 그럼 B가 아니면 2가 아니다 라고 놓으면 되니까 오케이. B가 아니면 2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붙일 수가 있네요. 2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 조건이랑 이 조건을 짬뽕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참인데 우리는 성립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겠네요. 좋아요. 다음에 E형인 사람은 C형이 아니다. E형인 사람은 C형이 아니다. 이렇게 끝내야 돼. 그렇다면 3단 논법으로 또 이제 요 표현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일단 2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요 조건을 써볼게. 그러면 E형인 사람은 B형이다. 그리고 C형이 아니다로 끝맺음이 나야 되니까 여기 C형이 아니다라고 끝맺음이 나야 되니까 요 조건 한번 대우시켜보자. 그럼 대우를 시키면 D형이면 C형이 아니다 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D형이면 C형이 아니다 라고 놓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려면 B형이면 D형이다 라는 요 명제가 성립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 4개의 조건을 찾아보시면 이 B형이면 D형이다 라는 내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명제는 틀렸고 근데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고 하니까 니은은 우리가 찾는 것 중 하나겠죠. 자, 다음으로 D급 볼게. E형이면서도 D형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E형이면서도 D형인 사람이 있다. 이건 또 뭐야? 하고 밑에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딱 박혀있는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E형이면서도 D형인 사람 찾아야 되니까 E를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D를 하나 꺼내볼게요. 그러면은 E형이기도 하고 D형이기도 한 사람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딨냐? 한번 고민해보자. 이 얘기는 요약하자면 E형이면은 D형이 되거나 혹은 D형이면은 E형이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요 놈을 써먹어볼게. E형이면 B형이다. 그러면 E형이면 B형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명제가 참이 되는지 한번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D로 끝맺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건들을 찾아봐도 뭐뭐이면 D다 라고 끝나는 명제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일단은 E형이면 D형이다 라고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럼 반대로 D형이면 E형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럼 일단 D로 출발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오케이, D형이면 C형이 아니다 라고 놓고 마지막에 2로 모으면 2다 라고 끝나는 것도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4개를 어떤 걸 찾아봐도 모식이면은 2형이다 라고 끝나는 명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돈도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기에 디귿은 틀렸고요. 그리고 역으로 우린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43번이에요. 항상 참인 걸 고르래요. 그러면 한번 또 가나다 조건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소설책을 좋아하면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은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지? 다음으로 소설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만화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요 세 개의 명제들의 대우도 미리 적어볼게.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소설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고, 드라마를 좋아하면은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고, 맨 밑에는 만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소설을 좋아한다 라고, 만화를 좋아하면 소설을 좋아한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6개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3단 논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정리해보자. 뭐 어쩌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보면은 어디 보자, 뭐가 있을까? 요런 게 있겠네요. 만화를 좋아하면 소설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 뭐가 있으려나? 요런 거 있겠네요. 요런 거.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소설을 좋아하지 않고, 소설을 좋아하지 않으면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엔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지금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 대우 관계인 거죠. 그럼 결국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정답을 찾아볼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만화책을 뭐 쭉쭉 보면 만화랑 영화가 언급되면 좋겠지. 만화랑 학생 패스, 드라마 학생 패스, 아니다, 만화책 패스, 만화랑 소설책 패스, 영화 만화책 오케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만화책을 좋아한다. 아니죠.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아니고,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만화책을 좋아한다. 영화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만화책을 좋아하지 않죠. 패스. 아, 여기 있었네. 영화를 좋아한다.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은 영화를 좋아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44번이에요. 한번 풀어볼게. 일단 가나다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흰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두 번째로, 흰색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벌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은, 흰색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이거 부정으로 표현할게. 그 다음에 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표현합시다. 다음으로,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제를 다시 명제의 대우도 적어주면, 백합을 싫어하는 학생은 흰색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 벌을 좋아하는 학생은 흰색을 좋아한다 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백합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코스모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6가지의 명제 가지고 내가 3단 논법을 펼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럼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벌을 좋아하는 학생은 흰색을 좋아하고, 여기 흰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벌을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코스모스랑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없나?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백합으로 출발하는 명제가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벌을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혹은 요놈의 대우, 백합을 싫어하는 학생은 벌을 싫어한다 라고도 쓸 수 있을 거야. 자, 요 안에 이 두 개의 명제만 가지고 한번 답이 있는지 보자. 보시면 벌이랑 백합이죠. 벌이랑 코스모스 관심 없고, 흰색 관심 없고, 흰색 백합 관심 없고, 벌 백합 찾았다. 봐봐, 벌을 좋아하는 학생은 백합을 좋아한다. 우리가 찾는 명제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45번이에요. 이 문제는 좀 다르죠. 오렌지를 좋아하면 딸기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고 싶대. 이때 필요한 추가적인 명제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두 개를 줬어요. 봅시다. 배를 좋아하지 않으면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써있고, 딸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적혀있어. 그럼 이 명제의 대우도 적어보면 오렌지를 좋아하면 배를 좋아한다라고 쓸 수 있고, 밑에 거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으면 딸기를 좋아한다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보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명제는 오렌지를 좋아하면 딸기를 좋아한다 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명제가 3단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명제들을 가지고 짜집기를 시도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오렌지를 좋아하면 배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를 싫어하면 딸기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명제에다가 추가로 무슨 명제가 있으면은 오렌지를 좋아하면 딸기를 좋아한다는 명제가 나올 것이냐? 바로 여 보라색 두 글자를 이어야 되는 명제가 있으면은 딱 좋겠지. 그러면은 배를 좋아하는 학생은 사과를 싫어한다는 명제거나,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은 배를 싫어한다는 명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찾아볼게요. 정답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배를 좋아하면 사과를 싫어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묻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건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서 P 쪽에 있는 명제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Q 쪽에 있는 명제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면은 P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역으로 Q가 P에 포함되면 P가 더 크면은 이땐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두 진리집합이 서로 동일하면은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러면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적혀있다. 조건 P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나와있네. 그럼 봅시다. 이게 좀 희한해. 왜냐면 그냥 필요 조건인 것만 고르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적혀 있을까? 이 이유는 봐봐. 필요 조건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필요 조건은 요것만 만족시키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뭐가? P가. 그런데 이 집합 관계에서는 사실 P랑 Q가 같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P랑 Q가 같다라는 말을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면 이건 서로 같은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봐봐. 여 속에 P는 Q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P랑 Q의 두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일지라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때 P는 필요 조건이라고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P가 필요 충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진리집합이 같다는 건 이런 관계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므로 P는 필요 충분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혹은 좀 넓혀서 얘기하자면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이상한 말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건, 이건 성립하되 이건 서로 같진 않다. 필요 조건이 돼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볼게요.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A가 B이고 B는 C다. 맞죠? 다음에 요 Q의 방정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A 빼기 B가 0 이거나 B 빼기 C가 0. 아하. 그리고 이를 이항에서 정리하면 A가 B가 같거나 B랑 C가 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보자. 왼쪽은 P는 뭐뭐 이고고 Q는 또는이야. 그러면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누가 더 클 거냐? 요 Q가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런 집합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P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을 찾는 거지. 지금 이 문제 기억의 경우는 P가 충분 조건일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둘이 곱해서 0이다.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다음으로 둘이 제곱해서 더해도 0이다 라는 건 A가 0이고 B가 0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P와 Q의 진리집합을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P의 진리집합이 더 클 것이고, 그렇다면은 필요 조건을 맞게 될 테니까 니은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디귿이에요. 디귿은 서로 절대값이 1이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네. 다음으로 A제곱 빼기 1이 0이다? 그러면 A 빼기 1, A 플러스 1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거니까 될 수 있는 A 값은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라는 거네. 그럼 이거 비교해보시면 서로 어때? 애초에 같네? 똑같네? 이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결국은 필요 조건이 돼?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만 찾기 원하니까 디귿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리을. 둘이 제곱해서 0이다? 그러면은 A랑 B가 같아야겠죠. Q는 A랑 B랑 같기도 하고 동시에 0이어야 된대요. 그런데 P의 경우는 둘이 같은데 0으로 같을 수도 있고 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숫자들로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의 진리집합을 비교해보면 P의 진리집합이 더 크고 얘는 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진리집합이 어떤 거? 같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P와 기역을 볼게요. 기역은 좀 눈여겨봐 주세요. 왜냐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서 외워놓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볼게. A 빼기 B랑 B 빼기 A가 같다 라는 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말이다잉,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을 수 있을까? 요 왼쪽은 A는 되되 B가 안 되는 놈들 모은 거고, 오른쪽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B가 0이 돼. B는 되되 A는 안 되는 원소들이야. 결국엔 요 B 빼기 A와 A 빼기 B는 무슨 소? 서로 소란 말이지. 근데 서로 소인데 서로 같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요,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야. 응. 그러니까 서로 소인데 같을 리는 없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지. 말이 안 돼. 좀 헷갈리죠? 여기에 더 헷갈려서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라는 학생들은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럼 봐봐요. 결국에는 여기가 공집합,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거니까 A랑 B는 요 안에 다 뭉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A 집합도 여기, B 집합도 여기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A랑 B랑 집합이 똑같다라는 얘기랑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A 집합과 B 집합이 똑같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에 Q 조건 볼게. Q 조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AU 집합 B랑 그 다음에 A야 집합 B, 요 녹색과 하늘색이 똑같대. 그 얘기는 뭐냐? 양옆이 어떻게 돼 있다? 비어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요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B라는 집합도 요 집합만 의미하는 거니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 자, 요거를 오케이. 우리 명제 친구들 이거 보고 굳이 외워야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인정합니다. 집합을 이미 끝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송내고 1학년
부명고 1학년, 소사고 1학년 너네들 외워. 집합 아직 안 끝났잖아. 외워요. 대가리에 쏙쏙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애초에 똑같고 그러면은 서로 집합이 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맞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요거 P가 요걸 맞춰시키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 또는 이거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B 또는 C의 집합이 모두 A에 포함된다 라는 건 B 합집합 C라는 집합이 모두 A에 포함된다 라는 말이랑 매한가지네. 그럼 봐봐. 결국에는 P의 조건은 요거고 Q의 조건은 이런 건데 애초에 다르죠. 그러니 볼 필요도 없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으로 디귿 볼게요. 디귿은 색깔을 다르게 해야지. 오케이, 주황색. 일단은 뭐 Q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A, B가 둘 다 빵이라는 소리예요. 자, P를 봅시다. P는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마이너스 AB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항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혹시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제가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혹시 아니야, 요거가 아니라 다른 거 알려줬구나. Sorry.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드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요 식은 a-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의 형태는 네모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어떤 식의 제곱이 빵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 네모랑 세모 값은 결국 제로여야지만 제곱합이 빵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아하 a-2분의 b도 0이고 b도 0이야 된다. 이거다. 그러면 b가 0이면 요게 0이라는 거니까 a도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러니 p에서 설명하는 바는 뭐냐? 여기서 설명하는 바는 뭐냐? a랑 b가 둘 다 빵이라는 얘기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P 조건과 Q 조건을 보시면 P 조건, Q 조건 서로 똑같죠? 그러니 P로 충분 조건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바울이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했어요. 오케이? 자, 리을 볼게요. 리을은요, 이거 참 고민하기가 힘든데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리을이에요. a-b의 제곱이 c-a 제곱보다 크다. 전개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 a제곱보다 크다. 그러면은 똑같은 항은 삭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항들을 열로 이항해주시면, 반대편으로 이항해주시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2ab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은 c-b 곱하기 c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의 식은 마이너스 2a로 묶은다면 c 빼기 b라고 묶을 수 있겠지. 이때 요렇게 두 항이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이항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c 빼기 b에 c 더하기 b 마이너스 2a가 양수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 c 빼기 b가 양수면은 요것도 양수, c 빼기 b가 음수면은 오른쪽도 음수다 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c가 b보다 크면 a는 c 더하기 b 빼기 2a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는 뭐보다 작다? 2분의 c 플러스 b보다 작다. c와 b의 중간보다 작다 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a는요, 딱 요것만 만족시키면 되거든? 근데 이게 2분의 c 플러스 b를 우리 한번 생각해봐. 평면좌표 때 배웠는데 2분의 c 플러스 b? 그렇다는 건 c와 b의 정중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a가 작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혹은 A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봐봐. A가 요 뒤에 있으면 A 다음 B 다음 C가 크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A가 요 자리에 있으면 A, B, C의 부호는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의 경우는 이 경우 말고도 B, A, C라는 부등호 세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서로 애초에 다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직관적인 해석을 하셔도 돼요. 일단 보시면 이거 BC가 있으면 요거를 요 부등식 이 제곱의 합이 오른쪽 제곱합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왼편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A 빼기 B는 항상 A 빼기 C보다 짧을 테니까. 근데 이 A라는 숫자가 이렇게 B보다 살짝 앞에 있다면 A 빼기 B의 제곱이 A 빼기 C의 제곱보다 또 작다는 게 성립이 되지. 그러면은 요 경우도 P에는 추가가 되니까 P가 Q보다 크겠구나 라고 푸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마지막 48번 문제예요.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아니죠. XY가 실수일 때 뭐가 P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인 것들만 고르래요. 그럼 가겠습니다. 기억 볼게. 기억은 XY 제곱이 X제곱 Y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Q는 뭐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둘을 비교해 볼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양변에 나누기 XY를 한 번씩 해줄게요. 그러니까 약분을 해준다는 거죠. 공통인수를. 그럼 봅시다. 나누기 XY를 한다는 건 곱하기 XY분의 1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나는 어차피 양변에 곱하기 XY분의 1을 곱할 거야. 양변에. 그러면 이 XY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양수라면 x는 여기 뭐야? xy 제곱은 y 여기다가 얘를 나누면 y만 남을 것이고 반대편은 x만 남을 테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될 겁니다. 다음으로 xy분의 1이 오히려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이 조건이 더 진리집합이 크냐? 아래 조건이 더 진리집합이 크냐? 지금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우선 요 xy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요거는 결국엔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xy가 0보다 클 때 결국은 요거 xy 요 알짜배기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xy가 음수일 때 요렇게 따지면 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자잉. x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얘들아 서로의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둘이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건 서로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를 때를 의미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려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y는 x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y가 서로 부호가 같을 때를 칠해보면 여기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 바로 xy의 부호가 같을 때죠. 맞아요. 이때 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은 xy 중에 무슨 좌표가 더 커야 돼? x좌표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칠할 때 x좌표가 더 크게끔 요렇게 그 다음 3사분면에는 x좌표가 더 크게끔 요렇게 칠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다음에 xy의 부호가 다를 때는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의미하는데 그때는 x좌표보다는 y좌표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y는 x보다 요 윗구간을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칠해질 거라는 거죠. 여기도 요렇게.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요? 여긴 애초에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 x좌표가 더 큰 값들이죠. 그러니까 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q는 어떻게 되죠? y는 x보다 y는 x에서 x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다 칠해버릴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 두 진리집합은 누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싸움이라고 비유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죠? 이때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포함 관계가 안 돼요. 왜? 요 P의 조건 경우에는 P의 요 범위의 값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역으로 P의 조건들은 Q의 요 4사분면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B, 아니다, P, Q 이렇게 했을 때 요쪽에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P는 Q이다 혹은 Q는 P에 이렇게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죠. 결국엔 기억은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풀어볼게요. 니은 봅시다. 니은은 xy가 x제곱 y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P조건이. 그렇다면은 xy를 하나의 문자 세트 문장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항해서 풀어봅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xy 곱하기 xy 빼기 1이 0보다 크다. 요약하면 xy는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맞아요. 이게 무슨 조건? P조건이에요. 그리고 Q조건을 보시면 Q조건은 xy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서로의 관계를 비교해 보실 때 요놈이 xy가 1보다 큰 것도 있지만 0보다 작은 값들도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P가 Q의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찾는 정답이랑 일치하니까 니은은 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얘들아 눈여겨봐도 잘 나온다. 요 문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항해줘요. y제곱을.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 빼기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라고 되고요. y를 하나의 숫자로 본다면 x는 몇과 몇 사이다? 마이너스 y와 y 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 아랫부등식이랑 윗부등식에서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열로 들고 올게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y가 x보다 커야 된다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 그럼 y가 마이너스 x보다 커진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 오른쪽식 y가 x보다 크다, 요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요. y는 x 하나 긋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어볼게. 자, 좋아요.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x 됐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 그렇다는 건 요 직선보다 높은 점들을 의미하니까 여기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y는 x보다 크다. 그럼 y는 x보다 크다는 건 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하므로 다 색칠하면은,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색칠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었나요? 아까 덜 칠했나? 다시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고, 그럼 요 윗부분, 아니다,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고 요 윗부분, 그 다음에 y는 x보다 크다 요 윗부분,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겹치는 데는 여기니까 오케이. 이 P가 지금 의미하는 진리집합은 바로 여기 빨간색 칠한 곳이 전부 P의 진리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노력해 볼게요. 다음에 Q의 조건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항하세요. y세제곱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x 빼기 y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 본 거랑 비슷한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요거 제곱 더하기 4분의 3 y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값은 제곱과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지금 둘이 곱해서 음수여야 된다는 건 0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양 무조건 0일 때는 볼 필요가 없고 얘는 무조건 뭐이겠구나? 양수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약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 결국엔 x 빼기 y가 음수다. 그러면 y가 x보다 크다 라는 것만 의미한다는 거야. 이 3승은.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y가 x보다 크다. 그렇다면은 그림을 그려보실 때 x 이렇게 있고 색칠하면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q의 조건은 이렇게 됐었고요. p의 조건은 이렇게, q의 조건은 이렇게.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 당연히 q의 조건이 더 크죠. 그러면은 q가 p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p는 충분 조건이 돼야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